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한민족과 중원의 동이족이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동성 임기시에는요, 커다란 규모의 동이문화박물관이 건립돼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동이족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테오보키, 이분이 테오보키시죠. 테어보키 씨라는 건 여기 태극이 있지 않습니까? 예, 태극을 들고 계시죠. 염제, 치우 이런 분들이 다 동이족이라고 합니다. 유독 황제만 제외를 시켜놨어요. 그거는 사마천이 그 황제가 화족의 시조다라고 이게 사기에서 사기를 친 거죠, 사실은. 황제가 어떻게 그 화족이 되겠습니까? 그 테오보키의 후손에 그 염제와 황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아들 소도 동이족이거든요. 어떻게 그 황제만 딱 빼가지고 그 화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고 시대의 중원에는요 동이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이족과 한민족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과 문무왕 비문에도 김씨 출자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명백하게 소금천의 후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다 소호도 한민족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한민족의 시조로서의 동이족. 그런데 강단사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 해석을 못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김씨를 소금천 또는 김일지와 연결시키는 것은 신라 왕족들의 관념적 시조의식의 발원이다. 단지 김씨 왕가에서 자기 집안을 신성시하기 위해서 고대 제왕이나 위인을 시조를 갖다 붙이고 조작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이병도의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아직도 통용되고 있는 거예요. 중원의 시족들은 그럼 어떻게 상고시대 조상들하고 연결할까요? 중원에 제가 그 족보를 많이 봤는데요. 이 족보로 그 자기 조상을 연결하는 경우는 제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냥 중간이 없어요. 그냥 중간 없고 그 자신들의 성하고 비슷한 이제 그 같은 고대 성인들을 자기 시조로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선시대 족보 같은 형태로 부모, 형제 뭐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요. 30대 이상만 올라가도 이게 몇 억 명이 됩니다. 몇 억 명. 그걸 어떻게 책 한 권에다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로 조상을 따지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단사학자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족보로 조상을 따진다? 그거는요, 조선시대, 고려 말이나, 뭐, 요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전은 올라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다 어떤 시조들이 있었는가, 그분들을 이제 계보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서 기록에서요, 왕의 계보라든가 위인들과 자신들의 성씨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중원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무슨 족보가 있었고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원 사서의 동의열전에 보면 대부분 한민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뭐 사기만 해도 벌써 그 한씨, 왕씨, 성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민족이 고대부터 성씨를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사학자들이 말하는 6세기 이후에 가서야 성씨를 썼다는 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원을 장악했던 동이족 후손들이 화족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들이 우리 조상이라 그러면은 동북공정에 빌미를 준다고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조상의 뿌리를 올라가는 것을 어떻게 동북공정의 빌미라고 합니까? 중원 자체가요, 화적인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삼왕오제 시대에서부터 하상주 시대 지배 종족은요,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하나도 빠짐없이 다 동이족입니다. 동이족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진나라 진시황도 백익의 후손이잖아요, 백익. 태우복희의 후손이었던 백익. 그러니까 백익의 후손들이 백익이 이게 조수를 잘 키운다 그래서 순임금이 영성을 하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시황도 영정의 영정, 동이족인 거죠. 한나라 유방은요, 요임금의 후손이에요, 요임금. 요임금도 동이족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한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이족하고 한족이 결합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처고도 마찬가지로 동이족하고 한족이 결합한 형태라고 보이고요. 진나라 사마시들 있지 않습니까? 사마시들은 진서 사마이전에 보면은 사마시는 동이 추경족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동이 추경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5, 16국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민족들이 막 중원에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선비족입니다. 선비족 흉노족. 남북조 시대에도 선비족이고요. 수나라도 선비족, 당나라도 선비족. 5대 19국 시대에는 돌골족이 이제 들어옵니다. 요나라는 거란족, 송나라도 돌골족이고요. 금나라는 여진족, 원나라 몽고족, 명나라는 회족, 이슬람족이죠. 청나라는 만주족이고요. 현재 중국이 화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중국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거고, 저게 화족들이 일시적으로 단결하고 있지만, 저 공산당 체제가 언제 붕괴될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대비를 해서 한민족이 영역들이라든가 그리고 동이족이 어떤 세력들이 동이족인가 이걸 구분해 놓는 게 우리가 바로 이 유사시의 중국 유사시를 대비하는 그런 자세인 겁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는 이 중국 공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황제를 제외한 태어복희하고요, 소금천은 모두 다 동이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동성 임기 동의박물관에는 대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태어복희, 치우, 소금천, 전흑 고양, 추경, 제국 고신, 백익, 순임금, 구이는 모두 통이족이다라고 이렇게 엄연하게 박물관까지 세워놨다니까요. 후한서 동의열전 서문에 구이족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이족 중에 견이는요, 견융의 오장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오씨입니다. 오씨. 우리는 그냥 견이하면은 개견자 견인갑다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성씨하고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우리 민족인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어요. 우이는 바로 올지족 이 우이하고 같은 거죠. 박씨, 백씨, 배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이는요, 방씨. 백도백가에 방이는 방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황이는 백도백가에 황이는 황씨다라고 기록 있어요. 백이는 백씨, 라미죠, 라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원의 사서에. 풍이, 태어복희가 풍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씨, 파씨라고 해요. 박씨를 중원에서는 파씨라고 했는데 이게 파가요, 발음이 박 이렇게 발음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씨예요, 박씨. 백씨, 배씨, 임씨, 하씨, 설씨가 다 풍씨죠. 양이는요, 추경 모씨를 가리킵니다. 산동 레이족이죠, 레이족. 낭낭이라고도 합니다. 적이는요, 불굴적자지 않습니까? 복희의 대신이었던 주양씨, 즉
적재, 염제족을 가리킵니다. 3대 그 염제셨죠. 주양씨가. 주씨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현이는요, 그 상족 혹은 윤씨를 가리킵니다. 제비를 토템으로 하던 시족이잖아요. 태어복희 후손이었던 풍성 박씨, 백씨, 배씨에 대해서 좀 보면요. 산해경, 해내경에 파국이라고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서남 쪽에 파국이 있다. 태호가 함조를 낳고 함조가 승리가 후조를 낳았는데 후조가 처음으로 파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파국, 이 박국입니다. 박국. 그 이유는요. 그 이후로도 기록이 또 있어요. 삼국지 위서무제기를 한번 보십시오. 건한 20년 서기 215년이에요. 9월에 파칠성의 이왕 박호가 파이를 들어 내부하였다라고 합니다. 파이의 왕이 바로 박씨잖아요. 박씨. 중원에 우리 전복자 남목의 전복자 쓰는 박씨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 조조가 이제 그 총나라를 치려고 파를 먼저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이 파칠성의 이왕이었던 이 대대로 파쪽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왕이 이제 항복을 해갖고 조조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박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파이가 이제 바로 파쪽 지역에 있었던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도백가에는요, 파씨는 풍성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백도백가만이 아니라 산해경에도 아까 보셨지만 파국의 그 시조가 바로 태호복희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칠성은요, 파국의 그 칠성이 있는데, 이게 판순만 칠성이라고 그래요. 판순만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 방패, 그 나무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막 무섭게 돌진하던 그런 민족 시족들이었다고 그럽니다. 대표적으로 박씨, 나씨 뭐 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파씨는 바로 박씨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상고시대에는 피읍과 비읍이 호환됐어요. 박씨를 영어로 써도 파악이잖아요. 이게 다 이 서역에서 왔기 때문에 이 박씨가요. 이렇게 피읍하고 비읍 구분을 잘 못. 고요의 후손으로는 그 이씨가 있습니다. 순임금 시기에 형법을 관장하는 대리였어요. 대리. 요 리자 있지 않습니까? 리가 바로 형벌을 다스리는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씨로 삼았던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고요가 선비족 당나라 시기에 이게 대당 정명 황제로 추봉됩니다. 이씨들이 그 당나라 그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세민이가 고구려를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원의 이 사법 비조였어요. 고요라는 분을. 그래서 그 이씨들이 자기 시조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족이 그 동이족의 성씨를 갖다가 자기들 시조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해태라는 상상의 동물을 판결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중국의 그 법관들의 그 법 땅땅땅 칠 때 거기에는요 해태가 그려져 있어요. 이 시의 득성 시조는 이리정이라는 분입니다. 이리정이라는 분에서 노자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시들이. 그 세 번의 기록을 요약하면요. 고요의 후대들이 대리라는 관직을 계속하면서 리씨라 했는데 상나라 주왕 때 리간이었던 리징이 직간으로 이제 죽음을 당해요. 그 아들인 이리정이 모친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리정은 서기 전 1070년에 태어났는데 이 피신 과정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거의 굶어 죽을 뻔했는데요. 이 산에 자두가 그냥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두를 먹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게 오얏나무 열매 자두의 그 은공을 잊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토템으로 삼아서 리를 오얏나무 이로 고쳤다고 합니다. 이게 다 중원에서
선비족들도 다 자기들이 동이족 이씨라고 지금 하고 있을 정도예요. 경주 김씨는 김할지 후손이고 김해 김씨는 김수로 후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국사의 김유신 열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김유신의 12세조 김수로는 어디 사람인지 모른다. 후한 건무 18년 기원 42년이죠. 구봉에 올라 가락 구촌을 보고 그곳에 나라를 열고 이름을 가야라고 했다가 금감국으로 고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스스로 소금천씨 후예이므로 성을 김으로 한다 했고요. 유신비의 헌원의 후예요. 소의 후손이다라고 했으니 남가라 시조 수로는 신라와 같은 김씨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헌원, 소금천. 헌원의 큰아들이 소금천이고 소금천의 이제 후손 중에 김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제가 김할지로 연결돼서 이게 경주 김씨 계보가 되는 거고요. 김윤, 김일제 동생 김윤이 김수로로 연결돼서 김해 김씨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풍속 통이에서는 김씨는 본래 소금천의 후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태호의 법을 닦아 소라 했고 흙이 금을 낳음으로 금천씨라 했다는 거예요. 동이 조유족의 시조죠. 이처럼 성씨는 다양한 기원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동이족들의 경우입니다. 성을 씨로 삼은 경우 휘성, 강성, 사성, 자성, 임성, 영성, 요성, 규성이 있는데요. 휘성은 주나라, 강성은 염제족, 사성은 하나라 우임금, 자성은 상나라. 그 다음에 이제 임은 황제 후손들이에요. 영성은 백익의 후손이고요. 요씨, 규씨는 규성은 요성, 규성은 순임금의 후손입니다. 나라명을 씨로 삼은 경우요. 송나라, 정나라, 오나라, 황나라, 한조, 진채, 조호, 나노, 안권, 소강 이렇게 많습니다. 다 나라명을 성씨로 삼은 거예요. 중원에서 나라를 세웠다가 다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한국으로 한반도로 들어온 거죠. 읍이나 지역명을 씨로 삼은 경우요. 김씨는 금성, 채씨는 채읍, 소씨는 이제 그 소지역이라는 지역입니다. 나라 이름이기도 했어요. 종족별로도요. 부여 예족으로는 박씨, 백씨, 배씨, 반씨, 서씨, 설씨가 있고 오손 추경족으로는 한씨, 허씨, 나씨, 노씨, 소씨, 정씨, 황씨, 안씨, 주씨가 있고 염제족으로는 강씨, 채씨, 노씨, 신씨, 고씨, 정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성씨가 중원을 거쳐왔다고 해가지고 화족인 게 아닌 겁니다. 아까 보셨지만 화족이라는 게 중원에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원의 역사학자들도요. 화족의 실체를 찾느라고 지금도 열심히 동복공정도 해보고 별 공정을 다 해봐도 이게 하나라가 그 화족의 나라라는 증거가 더 계속해서 희박해지니까 이제 막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공정을 많이 해봐야 동이족의 역사만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강단사학자들은 국내의 사료를 다 무시합니다. 삼국사회도 무시하고 중원에 있는 사도도 다 무시해버리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고려나 조선시대 사료에 의거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한민족의 성씨 기원을 왜곡하는 거죠. 성씨로 본 한민족의 구성을 보면요. 예족으로는 태어 복희족하고 부요족입니다. 이 같은 종족들이에요. 박씨, 백씨, 배씨, 임씨, 설씨, 하씨, 서씨, 안씨, 나씨, 노씨. 맥족, 오손 추경족이죠. 고씨, 양씨, 염제족, 강씨, 채씨, 노씨, 신씨, 고씨, 정씨. 외족으로는 월지족이 있고요. 정씨. 그 다음에 흉노족은 김씨가 있고 동이 구이족으로는 오씨, 박씨, 배씨, 임씨, 방씨, 황씨, 백씨, 강씨, 채씨, 신씨. 고요족. 이씨, 조씨, 서씨, 황씨, 양씨, 마씨, 진씨, 강씨가 있어요. 휘성주족으로는 정씨, 문씨가 있고 사성하족. 그러니까 하나라의 우임금의 후손으로는 우씨, 신씨, 곽씨가 있는 겁니다. 이상 한국 그 성씨와 동이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